용도 지구까지 했고 그 38페이지에 용도 구역을 펼치는 거예요. 용도 구역. 너무 자세한 걸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용도 만약에 목동역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됐으면, 시가와 조정구역 됐으면, 또는 공원에 있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됐으면 아까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는 없으니까 표시 없으면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면 어떤 규제를 받고 하는지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 용도구역은 종류가, 자, 2번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요게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답은 그닥 어렵지 않게 쉽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일단 뭐가 있는지 보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5개의 용도 구역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공부를 하실 때 시험용으로 이 화면은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없는데, 이걸 제가 칠판으로 5개를 다 펼쳐놓고 공부하는 맥을 잡아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이제 용도 지역 제도가 우리가 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들어가고, 도시지역이면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 2, 3. 그런 걸 보고 아까 그 지도를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지자체 국가가 그런 용도를 다 지정되어 있구나. 그럼 용도 지역별로 내가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용적률 몇 프로 적용받는지를 우리 교과서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용도 지역으로 달성할 수 없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업시키려고 만든 제도가 용도 지구라고 해서 왜 경고, 방방,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치계특,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9개.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또 용도지역, 용도구역이라는 개념이,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노폐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 있죠? 제한을 더 세게 강화하거나 더 풀어서, 여기서 객관식에서 강화만 하기 위하여 만든, 이러면 안 돼. 강화도 할 뿐더러 뭐도 한다고. 완화할 목적으로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 확산을 막고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을 도모하며 토지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시군 광역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용도지역, 지구, 그 다음 지금 나오는 게 용도구역. 얘들은 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 얘들은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수시로 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든, 지구를 지정 변경하든, 지금 나올 구역들을 지정 변경하든 그때그때마다 짜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지정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용도구역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얘네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얘들의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려고 새로 만드는 제도다 해놓고, 종류가 아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 제가 왜 교과서에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제일 먼저 넣어놨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유일하게 5개 중에 국토법령에서 직접 법조문으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게 이 앞밖에 없거든요. 자, 두 번째가 개발 제한구역. 그죠? 자꾸 떠들어 봐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 자, 그 다음 나머지 떠드는 거.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왠지 바다를 대상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 공원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금 이 단어를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란 말을 보면 건물 짓는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로 추정이 되잖아요. 단어 잘못 따랐어요. 내가 볼 때는. 다른 것들은 적정해요. 자, 용도구역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용도 지역 있죠, 이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있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용도 지구적에 경고, 방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몇 달을 공부하고도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용도 지역 얘네들 21개, 지구들, 구역들 있죠. 얘네들을 국가가 이 제도를 만들어서 국토 전체에 대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을 함부로 못하게.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청사진에 불과하다니까요. 전부 다 얘네들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용도 지역이 지정됐을 때 규제는 국토법령에서 직접 하는데 용도 지구별 지정이야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규제받는 거 있잖아요, 행위제한. 이거는 지자체 조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예외 몇 가지 빼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사항은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꼭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왜? 지난주에 도시군관리계 결정되면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한대요? 지형도면으로 고시한 날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때 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얘기하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인데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도지사도 못한다. 그러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의 왕자, 해수부 장관이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될 점은 일단은 이 부분은 너무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게 잠깐만. 용도구역 5개 아니야? 개발제한구역 지정했을 때 그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법이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됐다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됐단 말이에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세 군데에서 어떤 게 허가 대상이고 허가 대상 아니고 신고 대상인지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제1장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자, 여러분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법률이 6개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법률이 6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제1장에서 12개가 나온다고. 1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지금 1장 국토계획법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용도구역도 국토법의 내용들인데 단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됐다 했을 때 그 안에 규제받는 내용은 국토법에는 법조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법으로 따로 개별법 만들어서 알아서 하라고 위임을 했다고. 그래서 따로 만들어진 법이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법.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동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세 놈은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요 세 놈은 지정권자가 누군지 하고 요 세 놈이죠, 요 세 놈. 많아 보이는데 지정권자가 누군지 하고 거기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 제목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개발자원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부 해수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할 부처에서 직접 지정한다는 얘기고 지자체에서는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자치단체. 그런데 이 세 놈은 제목 외우고 지정권자 딱 외워놓고 거기 만들려고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 제목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없어. 그걸로 다야. 얼마나 편해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국가계획하고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은근히 이거 헷갈려 나중에. 입지기지 최소구역은 이거 뭔지도 좀 이따 나오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면 누구나 다 지정할 수 있다. 말단 시장군수 빼고. 그러면 지정권자 가지고 시험을 내가지고 막 틀리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밖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놈은 끝난 거요. 끝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토법령에서 직접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이놈이야, 이놈. 그리고 이거는 수십 년 됐고, 한 5, 6년 전에 새로 만드는 제도가 이놈이요. 요 새 제도, 새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몇 번 냈던 거예요. 새 거라. 그런데 이거 하도 안 내놓으니까 올해 시험에 이거 나온 거예요. 되게 쉽게. 그래, 내년에 이거 안 나와. 이거 있으나마나한 제도거든요. 사실은 이거 엄청 먹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폐지를 해야 되는데, 남겨놓고 있으면서 객관식 써먹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제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뭔지, 개발자원구역이 뭔지 몰라도 둘 중에 어디가 더 규제가 더 세다. 그래서 왜 첫날에 왔을 때는 공짜로 땅 줄 테니까 개발자원구역 땅 가질래, 시가와 조정구역 땅 가질래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못 모르고 시가와 조정구역 달라 했잖아요. 골병 든다고 그랬지요. 완전 골병 드는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용어를 잘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란 말 나오죠? 여기 보면 자, 원칙은 누가 지정한대요? 지도지사가. 예외로 누가 지정? 자, 그런데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이 제가 강의를 처음 데뷔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처음 데뷔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욕먹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없어요. 우리나라 법은요, 만들어지면 폐지는 안 해도 자꾸 새로는 만들어요. 계속 만듭니다. 계속. 자, 우리가 아까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도 지역 중에 인구 산업이 제일 밀집한 데가 어디? 도시지역이잖아요. 그죠? 도시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계속 늘어난 대로 막 계속 개발을 하면 난개발되고 무질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일부를 일정 기간 시가화되는 걸 유보를 해요. 유보가 무슨 말이요? 멈추겠다, 홀딩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가화되는 걸 일단 멈춰. 그래서 유보 기간이 짧게는 5년, 길면 요 사이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최대 20년 동안 시가화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무질서한 시가화를 일정 기간 못하게 막아놓으려고 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그러면 유보기간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자, 요거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라고 지정할 때, 유보기간은 시가화가 못 되는 기간을 3년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유보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이상. 길면 25년 사이, 20년 사이 정하니까 유보기간을 25년으로 한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시험 내거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됐을 때 유보기간은 20년을 넘을 수는 없다. 맞아, 틀려요? 이게 답이었어? 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공법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일주일 지나면 잊어먹어서 문제야. 잊어먹어, 이게 또. 단순한 무식한 거라.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게 얘네들은 나머지 전부 다 누군가가 지정을 했으면 필요할 때 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해제 절차가 없어. 유보기간이 끝나잖아요? 다음날 자동으로 풀려버려. 그래서 이거는 자동 해제가 나오는 거야, 다음날. 서서히 다음날이 나와요. 그리고 공법은 다음날이 또 엄청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로 시험을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만땅 20년 동안 시가와를 유보시킨다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했다 손쳐. 그럼 그 안에 땅 가진 사람이 있겠지. 그럼 이 땅 가진 사람은 토지용계획 확인서 띄워보면 아까 그거. 그러면 용도 지역 난에다가는 뭐 도시적이든 뭐 관리적인 됐겠지만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됐겠지.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면 그 땅, 형님, 혹시 이 추운데 주무시는 건 아니죠? 자, 일단 다시 시가와 조정구역이 묶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땅 가진 사람은 내 땅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닌지 알아보려면 토지용계획 확인서 띄워보면 된다고. 거기에 시가와 조정구역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 했다가는 또 처벌되겠지. 그죠?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죠? 아, 이럴 때 뭐가 궁금하겠어요?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세요. 궁금하다고. 어차피 궁금하나 안 하나 내가 할 얘기 하잖아요. 궁금하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됐을 때 그래도 법적으로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 봐봐봐요. 자, 누구라고 해요, 지금?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돼. 그럼 시도지사 쪽에는 양천구청장이 있어, 없어요? 없지. 시도지사가 누군데 풀어볼까요? 그렇지. 특별시거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 이 사람들이요. 이 세종시, 제주도가 나중에 들어와서 그런 거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 이 정도 돼야 돼. 저 일반 시장 공수는 지정도 못 한다니까. 규제가 제일 세다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서, 자, 봐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뭐를 방지하려고? 그래. 시가화를 방지하고 나중에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짧게는 몇 년? 길면? 그럼 입으로 떠들어야 된다니까.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뭐 하려고?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동네의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변경을 도시군? 이거를 또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바꿔요. 광역도시계획. 가만히 있어. 세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줄치지 말고. 그래, 입으로 떠드는 거야. 그렇게 지금은 줄쳐봐야 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줄친 데다가 밑에 식구들이 딴 줄치면 또 그것도 중요하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좋아져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봐봐요. 여러분 책에다가 줄을 칠 때 자를 대가지고 통째로 줄치잖아, 지금. 떨어져요. 자, 줄치는 부분 내가 해줄게. 자, 주어. 시도지사가. 자, 쭉 그냥 다 필요 없어. 짧게는. 길면 이내. 그리고 시가화를 뭐 할 필요? 그렇지. 도시군 관리계.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만 바꿔서 내니까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할 때 20년을 넘을 수 없다. 맞죠? 유보기간은 20년을 한다 그러면 틀리지. 5년 이상 20년 이내니까 15년 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20년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 20년 이내로 한다 그래도 틀려. 왜? 3년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20년 이내로 한다 그래도 틀리다고. 그러니까 이걸 면밀히 안 보고 그냥 헐렁헐렁 넘어간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유보기간에 20년은 넘어올 수 없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맞잖아요. 유보기간에 20년 넘을 수도 없는 거 맞잖아. 오케이. 20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그렇지. 20년으로 한다 그래도. 그렇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라고 됐죠. 국가계획하고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해야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지정권자가 나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유보기간 나왔잖아요. 절차 나왔고. 그 다음에 시료 보세요. 이것도 포인트 하나 있거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정의 효력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럼 포인트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보기간이 20년 정했다 쳐요. 오늘이 20년째 된다면 오늘 풀려, 내일 풀려. 그렇지, 다음. 여긴 또 다음 날은 또 빼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지난주에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인데 그거는 다음날 넣으면 틀리고. 그래서 공법이 이제 계속 누적될 때 헷갈린다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규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요게 이제 사적으로 내가 땅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얘기해 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됐잖아. 그럼 땅 가진 사람은, 특별시등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요런 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은, 이런 농업용 시설 있죠? 축사가 뭐예요, 이거? 돼지 키우는 거 아니야? 소 키우는 거? 퇴비사는 뭐게요? 상식적으로 이 법이 왜 이 제도가 왜 욕먹는 줄 아세요? 요새 누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쓰던 퇴비 있죠, 퇴비. 그 여름, 가을, 꼴배다가 푹 겨울에 섞여가지고 봄에 이 푹 썩은 이 퇴비를 써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료가 없어지니까 그걸 섞었지. 지금 비료가 얼마나 좋은 비료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 퇴비를 써서 농사를 지어요? 잠실이 뭐요? 잠실 가려면 신도림 가야 될 거 아니야? 누에고치 키우는 시설이야. 누에 잠자 쓰는 거 아니야.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어. 만당 20년. 그 안에서 땅 가진 사람이 축사를 지어요.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신청만? 무슨 신청? 내 말은 보통 이런 건물 지을 때는 그냥 지어야 될까?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을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축사 설치한다 이 말이요. 그럼 저 허가를 받아야 될까? 허가 안 받아도 될까? 자, 봐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자, 이런 것들은 특별시등 시장군수에 뭘 받으라고? 보통 내가 한 비교를 해볼게요. 허가 대상이 있고 경미한 건 신고를 해. 경미한 건 신고야. 자, 가만 허가라니까. 신고 대상은 없다고 주의함. 신고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라는 얘기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여러분들은 축사 설치할 때는 신고한다라고 시험을 낸다 이 말이야.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축사를 설치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뭐 모르고 막 시골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축사 설치해버렸어.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징역 가야 돼요. 징역 3년이야. 벌금 3천만 원이라니까 부동산 공법 제일 센 게 3년 3천만 원이에요. 그 시가와 조정구역이 무시무시한 제도야. 근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있었죠, 요거. 시가 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잖아요. 축사 같은 건 신고 대상이야. 훨씬 더 경미한 걸로. 그러니까 시가가 훨씬 무서운 제도라니까. 이건 군수한테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걸. 개우, 퇴비사, 누에고치, 축사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규제가 얼마나 세냐고. 그 다음에, 그럼 농사 말고, 그 일반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일체 없어요. 일반 건축물 일체 못 지어. 봐봐봐. 주택 부설 건축물 건축이라도 봐서 주택은 뭐만 된다고? 정축인데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얼마 이하? 자, 그러면 주택의 신축은요? 안 되지. 건축이란 말 속에는 여러분, 자, 신축이란 게 있어. 새로 짓는 거야. 그 다음에 기존 건물 있는데 청수 높이 옆면을 늘리는 게 정축이라는 거야. 다르겠지? 그럼 법률이 주택의 정축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신축 자체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니까? 아예 안 된다고. 그럼 만약에 기존 주택이 80짜리가 있었어. 유보기가 20년이라고 쳐요.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겨우 20이라니까. 100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평에 증축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어마무시하다니까. 여기 또 주택이 아니고, 이러면 안 돼. 건축물의 증축이라고 그러면 안 돼. 건축물 29가지 중에서도 뭐의 증축만 된다고? 주택만. 그것도 기존 면적 포함해서 얼마까지만? 100가지만. 신축? 택도 없어요. 그게 시가와 조정이 무서운 제도인데, 워낙에 규제가 세가지고 위헌적 소지가 강하다고. 헌법의 위헌이다. 그래서 지정된 데가 거의 없다니까? 그래서 수도권 다 이보다 약한 개발 제한구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지어서 못 하려고 지어봐야 딸랑 10평이야.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여러분, 이건 알지요?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란 거. 그럼 33제곱미터는 10평이지. 까지는 부속 건물 지어도 좋아.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는 사적인 게 없어요. 봐봐요. 농로 제방 설치해도 좋아요. 새마을회관 설치해요. 휴게소 설치해야 돼요. 농기계 수리소 설치해요. 이것도 주민 공동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복원하고요. 보건소, 파출소, 심지어 보건소, 파출소, 안전센터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그린벨트 허가 대상 아니거든요. 공적인 건물이니까. 그러죠? 요렇게 허가 대상에 몇 가지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알고 무시무시한 제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다시 정리할게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정 도시적과 주변지역의 시가와를 일정 기간 유보하려고 만드는 제도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워야 될 점, 유보기간 외워야 되지. 짧게는 길면 20년. 그 다음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으로 풀려. 그 다음 지정권자 외워야지.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 대상이 나오는데, 자, 허가 대상 중에, 자, 요런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 있죠? 이것도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시험에 나와서 틀린 지문이어서 또, 올바른 거 홀로 쉬워 해가지고 아까 그게 답이었고, 야들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된다. 겨우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몇 가지 되지도 않아. 끝! 뭐, 다음 달 반복하면 요 정도 외울 수 있겠죠? 그럼요. 됐어, 이제 나머지. 제발 참을 한 잔 묻고 계속 가요.